네, 선생님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신체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2000년도에 합격해가지고 현재 올바듬에서 한 4년째 현장 조사를 하고 다닙니다. 신체손해사정사가 어떤 걸까요? 신체손해사정사는 이제 손해사정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손해사정사, 신체손해사정사, 또 차량손해사정사인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신체손해사정사고, 사람 몸에 대한 뭐 손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손해액을 산정하고 휴유장애 같은 걸 청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피보험자 상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주제로 상담을 하신 건가요? 오늘 만난 피보험자께서는 50대 초반의 여성분이셨고, 그분은 이제 오랜 육아나 가사노동, 직장생활하면서 컴퓨터 사용을 많이 해서 경추통을 상시 앓고 있던 분으로서 작년에 타병원에서 일부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를 했던 분으로 이번에 그 분당 야탑에 있는 에서 신경성형수술을 받은 분입니다. 이번 의료비로 인해서 해당 보험사에서 부탁손사를 통해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우리 그 올바듬이 연결해서 무료 선임이 돼가지고 제가 오늘 피보험자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무료로 선임을 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떻게? 제가 그 피보험자하고 상담할 때 어떻게 저희 올바듬이 연결됐느냐 여쭤보니까 최초 유탁손사에서 연락이 왔고 서로 이러저러한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본인 판단에 보험사 측 유탁손사가 현장 방문을 하면 자신한테 아무래도 좀 불리할 것 같아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다가 저희 올바듬을 선택하게 됐고 제가 담당적으로 지정돼서 오늘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서 현장에서 그 서류를 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까요?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딱 정답은 못 내리는데 현장에서 조사하는 홍사들이 열의를 가지고 입원 의료비에 해당 시술 후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그 의료진의 처치 상황 등을 잘 캐치해서 보험사에 주장하면 성형술 보험금을 받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올바듬의 다른 선사들도 일부 이런 방법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험금을 받아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피보험자 면담을 끝나고 지금 병원으로 가서 이 간호정보 기록지라든지 시술 그 주치의로부터 소견서, 입원의 필요성, 적정성을 물어보고 적당한 소견서를 받아서 저도 참고하여 사정서를 잘 써보려고 합니다. 손사님을 선임을 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될까요? 저희 올바듬 손해사정법인은 2014년부터 법인화가 됐고 그 이전에 실손손해사정이라는 땅으로 한 2년 정도 소비자 선임권을 시작했습니다. 올바듬 손해사정 법인은 소비자 선임권의 선두주자로서 최초로 무료 선임권을 이미 있던 제도를 재발견해서 소비자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현재는 월 100건 이상 현장 조사를 해서 물론 우리 저희가 조사한다 해서 100% 보험금을 받는다는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선임해준 그 소비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소비자 측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는 도수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에 대한 과잉 치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조사 의뢰를 많이 받았고 입원 의료비로 백내장, 한동안 유행했던 무릎 줄기세포, 또 남성들의 전립선 결찰술이나 리즘 수술에 대한 고액에 대한 입원 의료비에 대해서 올바듬에서 많은 평가를 했고 물론 입원 의료비 적정성 판단에 좀 부족한 부분은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보험금 받는 확률은 60에서 70% 정도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이뤄낸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 노력도 있었지만 당연히 줘야 될 거를 과잉 치료라 해서 소비자를 피보험자들을 현장 조사로 번거롭게 만드는 그 회사들의 행포도 있었습니다. 일부 그런 거를 잘 캐치해서 저희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서 약관이나 다 지급 케이스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하면 저희를 선택해준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 시중에 그 유튜브나 여타 선사들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의료 자문은 보험사 측 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서 보험회사가 의료 자문 동의서를 진구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가능하면 의료 자문 동의서는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후에 보험사 측에서 의료 자문을 거치지 않으면 지급 지연을 시킨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피보험자하고 상의해서 직접 동시감정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기도 하고 동시감정 시에 저희가 동행까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상담 후에 피보험자 문답서를 잘 작성하고 피보험자의 상황을 잘 파악한 다음에 병원에 가서 피보험자께서 동의해준 범위 내에서 의료 기록을 발급을 받습니다. 그 의료 기록을 발급받아서 사무실에 가가지고 간호정보 기록지라든지 진료 차트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입원의 적정성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다른 케이스 등을 통해서 많은 참고를 해서 보험금 지급을 유도하는 사정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 후에 이 사정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면책 의견을 보험사 측에서 제기하게 되면 마지막 단계로서 피보험자하고 보험사 사이에 중개로 동시 감정을 하자고 그렇습니다. 물론 뭐 동시 감정을 한다고 해서 100%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제3자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좀 더 피보험자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보험금을 올바르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의료 기록도 발부를 하고 상황을 파악을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선사님은 이 업을 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이제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자동 자격사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해서 송파경찰서 앞에서 동료 법무사하고 행정사 사무실을 한 30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 2000년경에 신체 손해배상 자격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13개월 동안 열심히 책을 봐서 동차로 합격해 2021년부터 현장 조사를 다니게 됐습니다. 신체 손해사정사를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소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데 경비도 마련 못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사를 하면서 시너지를 올릴 수 있는 자격이 뭘까 이렇게 서칭을 하다가 그래서 예전에 제가 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법학하고 가까운 자격이 뭘까 연구를 하다가 신체 손해사정사 자격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자격이고 여기 같은 행정사하고 병행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도전하게 됐고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네요. 제가 2000년 42기로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자랑할 건 못 되지만 전국 최고령 합격자로서 또 물론 뭐 자격을 취득하고 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나한테 많이 몰려오는 건 아닙니다. 나름대로 현장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자격입니다. 한동안 협력을 할 수 있는 선사들을 찾다 보니 지금의 그 올바른 손해사정사 법인의 대표인 염 대표하고 만나게 됐고 저희가 벌써 3년 반 정도를 소비자 선임권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월 100건 이상 소속 선사가 16명 이상 되고 월 100건 이상 저희가 전국에서 소비자 선임권 제도를 무료 선임으로 할 수 있는 회사 중에서는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손사님은 어떤 손사님이 되고 싶으신 건가요? 아무래도 늦게 출발을 했지만은 이 약간의 그 공익적인 일도 좀 가미하고 있습니다. 이 소비자 선임권이라는 거는 무료 선임권인 종류인데 저희가 그 보험사에서 과잉 치료나 금액이 많은 또는 근접사고에 대해서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나온다 하면 소비자들은 피보험자들은 많은 위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 보험업법상 그 권리로 보험회사의 비용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손해사정사들을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이 소비자 선임권 무료 선임권 제도입니다. 저희가 무료 선임권이지만 물론 보험사로부터 저희 조사비를 받지만 조사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저희를 선택해준 피보험자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보험사들의 그 많이 알고 있는 정보로부터 저희가 대항을 해줄 수 있는 제도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널리 알려지면 소비자를 자기 권리를 찾는 거로 생각하고 공익적인 차원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많이 옆에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시면 부당하게 보험사로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라고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진단금이나 독립손해사정자 제도가 있습니다. 유료 선임이죠. 일종의 받은 금액의 일부를 스스로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유료 선임 제도가 독립손해사정자 제도입니다. 근데 이 무료 선임 제도는 최초 실손 단독 사건에 대해서만 금감원에서 그걸 허락을 해줬고, 그게 점차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배상 책임도 소비자 선임권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가족 일배책이라든지 또는 영업배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선임권이 편입이 됐기 때문에 알게 되면 무료로서 자기 편에서 일해줄 수 있는 유능한 손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됐으면 고맙겠고요. 혹시라도 주위에서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할 경우에는 저희 올바둠에 접속하셔서 서로 마음에 맞는 손사들이 많습니다. 저희 올바둠에는 손사들이 15명 정도가 소속되어 아주 전문적인 자격사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취향에 맞는 손사를 선택해서 좋은 효과를 봤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손사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제 이름은 여자 이름인데요. 조강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